요즘 일반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인기 예능 프로그램 정말 많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인기를 끈 일반인 출연자들이 잇따라 학폭 그리고 데이트 폭력 등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트롯 예능이죠.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 황영웅 씨, 또 피지컬백 출연자 김다영 씨가 대상자입니다. 최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가 자녀의 학폭 의혹으로 낙마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학폭에 대한 시선 곱지 않습니다. 이따른 일반인 출연자들의 과거 학폭 논란 어떻게 봐야 할지 최정화 스포츠월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최정화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황영웅 씨가 받고 있는 학폭 논란 그리고 네. 데이트 폭력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폭로자 폭로를 보면 그 인기 드라마죠. 더 글로리의 손명호 캐릭터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 내용이 꽤 긴데요.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불타는 트롯맨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황영웅 씨가 지난 2월부터 상해 전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피해 주장인 같은 경우에는요, 20대 초반 술자리에서 내가 황영웅에게 주먹으로 맞고 내 얼굴을 발로 그가 찼다. 그래서 내가 지금 치열이 뒤틀리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폭로를 꺼낸 것인데요. 이 당시 황영웅 씨 역시 피해자를 쌍방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 황영웅 씨 측의 이 당시 맞고소는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 때문에 불송치로 결정이 됐고요. 이 폭로자의 고소로 황영웅 씨가 그에게 치료비 그리고 합의금 300만 원을 물어줘야 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알려진 거예요. 네. 근데 해당 주장이 일파만파 커졌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황영웅 씨가 학창 시절 학폭 가해자였고 또 자폐아를 폭행하기도 하고 또 데이트 폭행을 했었다라는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인데요. 이런 추가 폭로들이 3월까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어요. 네. 근데 앞서 손명호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캐릭터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라는 작품에서 이 손명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강약 약강,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가해자로 등장을 해요. 근데 최근 3월에 나왔었던 폭로 중에 하나가 황영웅의 동상이라고 밝힌 분이었는데, 그분은 황영웅 씨가 약한 애들만 괴롭혔다고 주장하면서 이 손명호 캐릭터에 비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손명호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그러면 이 황영웅 씨가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보면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해서 살아갈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하차 맞아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2차 결승전을 앞두고는 갑자기 하차를 결심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일단 이 학폭을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 황영웅 씨가 출연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반발이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정말 거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불타는 트롯맨 서울 공연이 전석 매진 실패가 됐었고 또 티켓 취소 행렬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 황영웅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결승에 나오겠다라는 이 의지를 내비치니까 정말 분물 터지듯이 각종 논란과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마지못해 하차를 선언한 모양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제 생각에는 이 사과문 내용도 좀 역풍을 맞는데 한몫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네. 제작진이나 이 시청자, 그러니까 정말 응원을 해준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책임감을 좀 찾아볼 수가 없고, 내가 앞으로 더 잘 살아나가겠다라는 다짐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는 사과문이라 아무래도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자진 하차를 결정한 황영웅 씨의 촬영분, 네. 오는 7일에 방영되는 방송에서는 편집이 되고, 그런데
VOD 기존 방송분과 일본에 방영되는 방송은 별도 편집 없이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그쵸. 하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반쪽짜리 하차가 아니냐라는 이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결정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전국 투어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하차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하폭 논란과 관련 없이 트로트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정말 좀 마음에 부담 없이 보러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이 예능에서 황영웅 씨가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제2의 이명웅이다 이렇게 방송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고 팬덤도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이 일부 팬들이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또 거기에 더해서 피해자와 비난 여론을 탓하는 2차 가해까지 벌어진 건데 이런 팬덤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좀 소신 발언을 하자면 네.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 같은 경우에는 팬덤에서 요즘 분위기는 내 가수, 내 아티스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혼내고 이 잘못이 끝난 후에 그래 우리가 너희를 지지를 열심히 계속해 줄게 이런 방식을 취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황영웅 씨 팬덤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좀 극성 팬분들, 그러니까 모든 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극성 팬들 같은 경우에는 폭력이랑 상해 전과가 밝혀진 이후에도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랑 뭐 SNS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투표나 응원을 독려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피해자 그리고 비판 여론을 탓하고 굉장히 폄하하는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절대 내 가수, 그러니까 황영웅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극성 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중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고 가수의 이미지를 더 바닥으로 이제 끌어내리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시기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황영웅 씨가 각종 의혹에도 이른바 버티기로 일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팬덤의 네. 지지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황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 내에서 투표 1위 그리고 유력한 우승 후보 자리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게 이 강력한 팬덤의 지지 덕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첫 번째 결승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하긴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결승 무대에 선 것이 팬들에게는 와 우리 가수 잘한다. 우리 가수 1등 만들자라는 직결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대중문화인으로 활동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중에게 굉장히 밉보이는 아주 악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예능 프로그램이죠. 피지컬백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러 네. 출연자들이 학교 폭력에 더해서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출연자도 있었다고요? 네, 가장 최근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대표 출신의 운동선수 A씨가 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A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보신 이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이 여성이 서울 강남구 주택가 이 이면도로를 막 잠옷 차림으로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편의점 앞에 다다라서 굉장히 초조한 듯 누군가를 기다리더니 순찰차가 다가오자 다급히 손짓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A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출연자 B씨 같은 경우에는 전 연인에게 자해 협박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11월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출연자도 있는 게 이 피지컬 100의 상황인데 네. 근데 이런 두 프로그램 모두 출연자들의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편집 없이 내보냈어요. 네. 왜 이렇게 출연자들의 출연을 강행하는 걸까요? 일단 피지컬 100이 스스로 밝힌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피지컬 100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출연진을 비롯해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제작진 또 파트너사 스태프들이 밤낮으로 노력해서 제작을 했다.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깃든 작품이니만큼 이 출연한 다른 나머지 출연진들 그리고 제작진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로는 그 사람이 나오는 부분을 통째로 편집하는 방향은 지양하려고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편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집하지 않겠다로 읽혀져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인기나 흥행이 이런 모든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프로그램이 명심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또 우연치 않게 두 프로그램이 현재 공정성 시비까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네. 불타는 트롯맨의 경우에는 황영웅 씨 특혜 의혹이 있고요. 피지컬 100은 결승전 재경기 조작 의혹이 불거졌어요. 네네.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제작진 입장에선 가장 뼈아픈 논란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불타는 트롯맨 같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진정서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수사 단계가 아니라 내사 단계에 착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이 황영웅 씨랑 같은 소속사 가수인 조항조 씨가 심사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유리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 의혹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승전 전에 이 황영웅 씨 팬클럽에 이 특혜 르모 사실을 알려서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라는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네. 그리고 피지컬 100 같은 경우에는 이 준우승자 정혜민 씨가 또 인터뷰에 나섰어요. 네. 우리는 이 경기라는 거, 특히 피지컬 100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과 그 기술을 요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결승전이 두 차례가 중단이 됐다라고 준우승자가 2등이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1등을 한 사람이 이 손에 들어서 한 차례 경기가 중단이 됐고 또 제작진에게 손해가 많이 난다라면서 기계 결함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이긴 경기였는데 이런 두 가지 과정에서 힘이 빠져서 패배를 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제작진 입장도 저희가 좀 들어볼 필요는 있는데 이 제작진은 오디오 문제로 재경기는 있었는데 조작은 없었다라고 하고 1등을 하신 이 우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손에 들어서 중단이 된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공정성 시비가 사실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의 신뢰도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이슈이긴 하죠. 네. 그리고 오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면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 더글로리 시즌 2가 방송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드라마가 또다시 방영이 되고 나면 연예계, 미디어계, 사회 전반적으로 학폭 이슈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지 않을까요? 네, 이게 과거에는 이유영 아나운서도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애들이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애들끼리 싸워봤자지.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학폭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가해자에게 같이 분노하는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학폭의 심각성과 후유증이 알려지면서 이를 굉장히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는 아주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달이 된 것 같은데요. 미디어랑 엔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 시절의 잘못된 행동이 가해자에게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요. 이런 일반인 출연자를 더욱이나 뽑을 때는 이런 과거 검증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반인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였습니다.